파크 웨이에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로 진입하는 톨에서 더 이상 현금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부주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공공주택을 위한 자금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처방약은 공적구조 적용 대상 범위에서 제외됐습니다. H-1B 비자 신청 시 보충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했습니다. 연방법원이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에 대해 뉴욕 한인회에 50만 불을 물어줄 것을 판결했습니다. 뉴욕주 의회가 펫스토어에서 반려동물 매매 금지를 추진합니다. 뉴욕시가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혜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웨이에서 조지 워싱턴 브릿지로 진입하는 톨에서 더 이상 현금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턴파이크 어소리티는 현재 조지 워싱턴 브릿지에 현금 톨 징수 부스를 폐쇄하고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카메라로 자동차 번호판을 인식해 추후 요금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징수를 없앰으로써 더 편하고 원활한 교통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턴파이크 이용 차량의 87%는 이지패스를 통해 톨을 결제해왔지만 13%는 현금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톨부스 앞에 현금 지급 줄이 길어 교통체증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2021년 10월까지 현금 없는 톨부스 정책을 조지 워싱턴 브릿지 어퍼와 로어 브릿지 모두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뉴저지주에서 부주의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 주 상원 공공안전위원회가 부주의 운전대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2018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400건 발생했습니다. 이 중 146건은 사망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였습니다. 현재 뉴저지주에선 부주의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최소 $200에서 $400의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적발 시 $600, 3회 이상부터는 $800의 벌금과 운전면허 정지, 벌점이 부과됩니다. 이는 매 적발 시마다 벌점 5점을 부과하는 뉴욕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법안이 주 상하원 본회의를 통과해 필머피 주지사의 최종 사명이 이뤄지면 시민과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가 설치되며 부주의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입법 또는 규제 조치에 대한 권고안을 1년 안에 주 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공공주택을 위한 자금을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은 데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뉴욕시형 아파트 주민들과 시의원들이 모여 뉴욕시 주택공사 측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리 존슨 뉴욕 시의장과 거주민들은 주지사의 새 예산안에 공공주택을 위한 자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격분했습니다. 시청 계단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지지자들은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의 뉴욕시 주택공사에 20억 달러와 뉴욕주 공공주택 사업에 30억 달러를 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NYCHA residents are sick of hearing promises. They want money. Promises don't fix boilers. Promises don't patch leaky roofs. Promises don't remove lead paint. People in power need our vote. They make tremendous promises. But once they're in office, they don't need us anymore.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2018년 재선에 출마할 당시 뉴욕 시형 아파트의 납페인트, 깨진 보일러 등 취약한 환경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무능함에 비통해한 바 있습니다. My pleasure to be here today, but it's not. The conditions we saw once again are just disgusting. 뉴욕시 주택위원회 위원장 알리카 암프리 사뮤엘은 쿠오모 주지사가 뉴욕 시형 아파트 주민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It is disrespectful to negate your responsibility to public housing residents. 논란이 불거지자 쿠오모 주지사의 대변인은 지금껏 약 100만 달러의 주 자금을 뉴욕시 주택공사와 노숙자들에게 지원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공적 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제한 정책이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시행에 들어갔죠. 공적 부조의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보조 프로그램은 공적 부조 규정 적용에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인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많이 받고 있는 처방약 보험 메디케어 파트 D의 저소득층 보조 프로그램은 공적 부조세 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층 주민들이 혜택을 받더라도 공적 부조세 규정에 따른 이민 제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연방 정부는 메디케어 파트 D도 공적 부조세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개정 규정에서 이를 제외했습니다. 새롭게 시행된 새 공적 부조 규정을 살펴보면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섹션 8 주거지원, 저소득층 렌트 지원 섹션 8 등 비연금성 복지 수혜를 받은 이민자들의 경우 영주권과 전문직 취업 비자와 같은 비이민 비자, 취득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KBTV 뉴스 이창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문직 취업 비자 신청에 대한 보충 서류 요청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김은지 기사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 요구에 대한 보충 서류 요청 비율이 급등했습니다. 최근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2019-2020 회계연도 1분기 통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보충 서류 요청은 총 5만 3,030건으로 전체 심사 완료 신청서 11만 2,244건에 47.2%를 차지했습니다. 2018-2019 회계연도 1분기 60.1%와 대비해서는 줄었지만 전체 회계연도의 40.2%에 비해서는 올랐습니다. 20%대를 유지했던 오바마 행정부와 비교하면 확실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인 고용 우선을 내걸면서 H-1B 전문직 취업 비자 발급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민승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뉴욕 한인회에 총 50만 달러를 배상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박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당 소송은 지난 2017년 9월 김민선 전 한인 회장 재임 당시 민 회장이 한인 회관 렌트 등 수입을 개인 목적으로 횡령하고 회관 개정의 자금을 사무국 운용비로 전환해서 사용하는 등 뉴욕 한인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데 대해서 반환을 요구한 것입니다. 지난 1월 3일 뉴욕 남부지법은 피해액 31만 달러와 개인 변호사 비용 5만 달러 등 총 36만 9,095만 달러에 달하는 피해를 입힌 것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 저희 한인사회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을 들여서 소송을 한 좋은 결과인데요. 이 결과는 우리 한인회관의 공금을 지금까지 관리라는 이유로 무단으로 쓰고 횡령을 한 이러한 계기에 대해서 어떠한 쐐기를 박은 아주 중요한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생각되고 이후 뉴욕 한인회는 이자 금액인 약 12만 달러를 합산해 5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청구하는 서류를 추가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1월 29일 민승기 전 회장은 뉴욕 한인회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없다며 기각을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했지만 요청은 기각됐습니다. 뉴욕 한인회 측은 투명한 한인회 운영이 요구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연방법원이 해당 결정을 내렸지만 민 전 회장은 30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다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뉴욕주 의회가 펫스토어에서 반려동물 매매 금지를 추진합니다. 더 이상 펫스토어에서 개나 토끼를 전시할 수도 팔 수도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상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린다 로젠탈 뉴욕주 하원 의원이 내놓은 이 법안은 펫스토어는 반려동물의 사료나 관련 용품만 팔도록 하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센터 역할을 할 경우 입양 신청서 비용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린다 로젠탈 의원은 이전에도 동물보호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인물로 반려동물은 팔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입양해야 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농장과 펫스토어 간의 동물 학대 문제 또한 지적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반려동물 농장들의 취약한 환경에 동물들을 방치한다며 해당 법안 추진을 반기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애견클럽은 해당 법안은 오히려 많은 반려동물의 보금자리를 잃게 하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브루클린과 퀸즈를 잇는 익스프레스웨이에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뉴욕시 당국이 과적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익스프레스웨이에 대형 트럭의 무게가 8만 파운드를 초과할 경우 뉴욕시경이 과적 차량 단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위반 차량에는 최대 $7,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루 평균 총 15만 대의 차량이 통행해 뉴욕시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도로로 꼽히는 해당 익스프레스웨이의 차량 운행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입니다. 나소 카운티 경찰이 노인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을 공개 수배했습니다. 그는 지난 2일 65세 이상 노인을 폭행하고도 법원 출두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신장 5피트 11인치에 몸무게는 180파운드로 검은색 머리와 눈동자를 갖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목격하면 즉시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난 30일 밤 웨체스터 카운티를 가로질러 가는 하이웨이 I-287에서 운전 참사가 벌어져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아즐리 거주의 운전자와 승객은 맞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아직 그를 검거하지 않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웨체스터의 관리국장은 밤중에 운전을 할 때는 특히 왼쪽 차선은 피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A&M 캠퍼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사망했고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한인금연센터에서 에이시안 스모커스 퀼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흡연자들은 전화나 웹사이트에 접속해 금연자료와 안내서를 신청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2주 분량의 니코틴 패치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흡연자 당사자뿐만 아니라 흡연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등록해서 금연을 돕는 것도 가능합니다. 현대자동차가 리스 및 구입 고객에게 3년간 무료 오일 체인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년 혹은 36,000마일 동안 무상으로 오일 체인지와 타이어 로테이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식품의약청 새로운 라벨링 규정을 시행했습니다. 시행 내용에는 1회 제공량 현실화 및 굵은 글자로 표기, 칼로리량 크고 굵게 표시, 영양 성분 기준치, 실제 함량 및 퍼센트 병행 표기, 첨가당 표기, 비타민 D와 칼륨 표기 추가, 신규 각주 표기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연간 매출 $10,000 이상의 기업에만 새 규정이 적용되며 $10,000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뉴욕과 뉴저지의 비영리 단체들을 위한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2월 13일까지입니다. 수혜기관 선정 기준과 과정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재단은 2002년 이후에 55곳에 $770만 지원해왔습니다. 이어서 포커스인과 커뮤니티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네, 이번 포커스인 시간에서는요, 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팰리세이드 팍 교육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여성 위원장이 탄생을 했습니다. 스테파니 장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도 나와주셨는데, 네, 이제 저번에는 좀 이제 향후 어떻게 진행을 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좀 교육 현장에 오래 계신 만큼 문제점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었었나요? 네, 역사적으로 지금 저희 학군 내에서는 한국 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자리들을 차지하고 위원회에 계셨지만 사실은 한국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대변이 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또 한인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제 성적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뉴저지 안에서 성적이 많이 좋지 않았다.
또 이제 한국 선생님들을 또 많이 모시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우리가 원하는 것에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조금 소홀한 미흡한 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주민들과의 소통이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교육위원회의 어떤 결정들이 잘 일어나지 못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께서는 주민들께서는 궁금하셨던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이제 한인 학생들이 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에 특히 많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 한인 학생들의 그런 목소리가 더 잘 대변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발전을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그 학교 증개축, 그다음에 보수를 위한 그 레퍼런덤이라는 주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열심히 학교를 깨끗하게 고쳐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게 이제 주민들께서 너무 액수도 크고 이제 부담이 많아질 거를 염려하셨는데 그런 데에 대한 충분한 이렇게 소통이 잘 되지 않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요번에 저희가 다시 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올해는 꼭 저희가 그 주민 투표를 통과해서 학교의 학생들에게 좋은 학교를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계속 있었던 그 주민투표, 그 증개축 보수 계획안에 대해서 기사로 계속 접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다시 통과를 시키게 하려면 어떤 점을 좀 개선을 해야 할까요? 네, 첫 번째로는 액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가지 파트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고치는 것. 그래서 수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하나는 새로 짓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꺼번에 다 합쳐서 하려고 했더니 너무나 부담이 많이 들게 된 거고 액수 자체도 6천만 불이 넘으니까 많은 분들이 무조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에는 일단 고치는 것, 그러니까 시설을 보수하고 이제 개축하는 문제를 더 열심히 추진할 거고요. 또 액수도 많이 줄여서 주민들이 원하시는 그 눈높이에 맞추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또 제가 들은 바로는 펠팍 교육위원 9명 중에 7명이 한인이라고 들었어요. 그럼 이제 또 좀 보면은 그래도 이제 타민족 학부모님이라든지 좀 소통을 해야 할 텐데 이제 어떻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실 예정인가요? 네, 저희가 그 교육위원회 원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매달 세 번째 수요일 저녁 7시에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한인 부모님들도 참석하시고 또 타인종의 부모님들도 저희가 참여를 많이 독려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몇몇 그 히스패닉 가정의 어머님들은 열심히 오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그분들의 그 참여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학교의 그 학부모회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면서 그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고 그런 문제들을 수렴하려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적극적인 그런 소통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 뭐 펠팍 학부모님이라든지 뭐 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실까요? 네. 펠팍에 살고 계신 주민 여러분, 지금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부모님이시면 지금 학교는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해에는 특별히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개보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자녀가 없으신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저희가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그런 좋은 안으로 주민투표를 다시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텍스나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저희가 타운의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으니 우리에게도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참 든든해 하실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많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커스의 시간에서는요, 스테파니 장 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KBTV 뉴스9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결혼자금, 노후자금 준비. 뉴 밀레니엄 뱅크가 알뜰한 적금 상품을 준비했습니다. 3년 만기 적금 연이율 무려 2.65%, 무려 2.65%. 뉴 밀레니엄 뱅크와 함께 미래를 준비하세요.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